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20년 3월 18일 D-28 저희는 이곳 세종시에 와 있습니다. 왜 세종시에 와 있을까요? 바로 김병준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 설계자는 바로 김병준 당시 정책실장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제가 그래도 얘기 좀 한번 바로 들어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이게 많이 붙어 있네요. 예, 듣고 계세요. 네. 분권과 자율의 상징인 세종시. 세종시가 완벽하게 초기의 것들이 다 무너지고 그야말로 재설계가 필요할 때 진짜가 나타난 겁니다. 진짜 김병준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명박 정부 때는 정운찬 국무총리 모시고 이제 세종시 수정안 관철 이제 그 작업을 했었는데 첫째가 그 실장님께서 만든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게 헌재에 한번 걸려 넘어졌죠. 헌재에서 관서본법상 그 수도의 기능을 갖는 부서는 옮길 수 없다 그래서 한번 걸렸고 이명박 대통령은 그냥 행정도시에다가 수도가 아니라 경제 다리들을 좀 묶어주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했는데 이제 실장님 이제 여기 그 오니까 제가 저기 선거 전문가들을 봤더니 여기 사지였고 여기가 이 미래통합당에 이제 험지로 바꾸셨다 그랬는데 벌써 격전지가 되고 있다. 상대당에 지금 두 명이 경선하는데 김병준을 이길 유일한 후보다라는 게 두 사람의 이제 슬로건이었는데 이게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세종시를 재설계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진짜가 왔다 이런 기대감이 있다는데 어떻게 접근하시고 싶으세요? 두 번이나 이렇게 세종시의 설계를 뭐 제가 혼자 한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다 머리를 맞대서 하고 그랬죠. 그리고 또 설계라는 게 그렇습니다. 무슨 건축물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설계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결국은 세종시가 어떠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부터 시작해서 큰 틀에 이런 설계를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큰 틀에 뭐가 지금 잘 안 보여요. 그 하나 대표적인 예로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세종시를 설계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었고, 그 다음에 분권과 자치라는 그 지방자치를 강화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분권과 자치라는 그 속에서는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해가지고 세종시에서 여러 가지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한다는 그런 생각들도 들어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면 교육 같은 것도 여러 가지 대안교육들, 이런 대안교육들이 좀 뭐 서울이나 부산에서는 그 대안교육을 의무교육 체계 속으로 넣어주지 않거든요. 여기는 세종자치특별시죠. 그러니까 여기는 특별자치시니까 특별자치시니까 특별한 권능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교육도 말이죠. 각종의 그 대안적인 교육들이 여기서 행해지고 실험도 좀 하고 그다음에 이 시에서만큼은 일종의 그걸 의무교육 체계 속으로 넣어서 국가가 지원해주고 그러면 그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 중에서 정말 경쟁력 있는 교육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우리의 그 어떤 창조, 창의 이런 것의 중심지로서까지도 우리가 세종시를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특별자치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뭐 세종시의 권한이나 다른 어떤 뭐 수원시의 권한 뭐나 비슷비슷하고 그 세종시의 행정도시와 아파트만 남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뭐 그냥 서울 근교에 또 하나의 베드타운이 들어서듯이 자꾸 대전의 베드타운화 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애초에 꿈을 꿀 때는 그런 어떤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그 미래의 문으로서의 그 도시를 우리가 꿈꿨던 건데 그게 잘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그런 개념에서부터 우리가 다 재설계가 필요하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설계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뭐 건축물, 아파트 건축물, 콘크리트 건축물을 바꾸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원래 분권과 자율이라는 이게 가장 민간의 창의를 갖다 중심으로 했던 그 정신으로 돌아가겠다. 근데 그것을 갖다 어떻게 바꾸실 생각이에요? 빠지면 됩니까? 빠지 달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운동적으로 저는 굉장히 좀 말하자면
그 사회 운동을 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4년 동안 국회의원 해가지고 과연 법을 몇 개를 바꾸겠어요? 네. 그렇게 많이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네. 대통령조차도 마음대로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 세종 시민들과 함께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꿈을 찾아야 돼요. 예. 그리고 세종 시민들도 다시 이 세종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꿈을 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시민들이 가진 꿈, 제가 가진 꿈, 네. 이런 것들이 시민들과 같이 공유가 되고 네. 그렇게 해서 세종시 전체가 하나의 어떤 미래 대한민국을 위해서 네. 미래의 세종시를 위해서 꿈을 꿀 때 네. 그것이 하나의 에너지가 돼서 네. 앞으로 입법도 진행이 되고 이렇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세종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세종시만의 이슈가 아니라 네. 대한민국의 이슈가 되면서 네. 이걸 바꾸게 되죠. 그래서 일종의 네. 제가 그래서 일종의 사회 운동적 차원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물론 네. 물론 법안을 바꾸고 지금 세종시가 답답해하는 것들 예. 어떤 국회 본원의 설치라든가 네. 청와대 제2청사의 네. 뭐 설치라든가 네. 이런 것들 또 그다음에 여기 불편한 여러 가지 교통망이라든가 뭐 이런 미래지향적인 일들도 다 하지만 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세종시를 미래도시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중심지로 삼아야 되겠다는 그 꿈을 같이 꾸는 것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정확한 비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보면 5천년의 농업사회, 농업국가에서 이른바 공업국가, 산업국가로 탈바꿈하는 결정적 계기가 포항대철의 건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죠. 패러다임을 바꿔서 이제 창의와 창조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그 도시를 갖다 만들어야 되는데 세종시에 그렇게 해서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제주특별자치도와 네. 세종특별자치시라는 것을 네. 염두에 둔 겁니다. 단순한. 예. 그래서 사실은 참 하기 힘든 이야기입니다만 이 말하자면 행정수도를 옮기자고 했을 때 네. 어떤 뜻이 포함이 되어 있는가 하면 새로운 시대의 상징을 하나 건설하자는 뜻이 들어있거든요. 삐 혹시 천도? 천도인데 패러다임? 천도라고 하면은 네. 남부여대 해가지고 거기 있는 인구와 재산을 다 가지고 옮기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개성에서 한양으로 한양. 천도를 하면 예. 다 옮기니까 개성에서 인구가 13만 정도 됐는데 한양 천도하고 나니까 8천 명인가 얼마밖에 남지 않았다는. 만월대 주체지. 우리는 그건 아니다. 예. 우리는 그건 아니지만 네. 새롭게 새로운 도시를 여는 건데 네. 천도는 아니지만 네. 하나의 미래 도시를 구상하면서 이 도시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어떤 상징이 되도록 그만한 위상과 그만한 그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도시로 이렇게 만들자는 뜻이 이 안에 들어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노무현 대통령만 하더라도 그 네. 앞에 대통령도 여러 가지 꿈을 꿨겠습니다. 네. 새로운 시대를 열자라는 그 이야기가 이 세종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대목에서 우리 김영광 실장도 좀 분명히 좀 증언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인데 사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제 세종시 수정안을 갖다가 내게 됩니다. 세종시 수정안의 요체는 제 기억에 2010년 6월 29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 이제 박근혜 의원이 직접 본인이 나와서 얘기했죠. MB의 세종시 수정안의 요체는 뭐냐니까 자, 이 약속을 못 지키되 그 대신 여러 가지 무슨 기업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것을 넣어서 이 지역이 나름대로 어떤 경제적으로 좀 활성화하게 만들자. 네. 그런데 현재 실제 지금 모습은 세종시의 모습은 아까 우리 김병준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남북으로 나뉘어 있죠. 지금 남쪽은 그 정부 종합청사 중심으로 해서 대전의 베타운 역할이 되어버렸고 또 북쪽은 남쪽이 이렇게 대전에 흡수되면서 비교적 낙후된 그러니까 이두저도한 형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역설적으로 여쭤보는 것이 솔직히 말해서 행정수도가 들어오기보다는 MB의 수정안이 맞을 수도 있었던 거 아니냐는 부분에 두 분의 디베이트를 갖다 제가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디베이트 할 자리는 아닌 거고 제가 하나 그 실장님께서 그 청와대에서 일하실 때 했던 그 분권과 자치가 우리 삶의 질 향상에 너무나 중요하다. 그 어디서 요새 논문하는 거냐면 지금 우리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 수도권 집중이랍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과도한 경제적, 문화적인 경쟁 속에 집어던져지니까 적어도 3억, 4억은 있어야지 전세라도 하나 하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 저출산의 가장 중요한 해법 중에 하나도 분권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왜냐하면은 이제 분권과 그다음에 이제 균형 발전 문제죠. 네. 오늘 다른 데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필요하면 나중에 편집하시고요. 편집 안 합니다. 저희 높은 편집입니다. 실수하면 실수하는 그대로 나갑니다. 예, 사실은 우리 시대가 지금 네. 국가와 국가가 경쟁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네. 이미 말하자면 국경이 많이 없어지고 네. 그다음에 세계 자유로운 질서가 생기다 보니까 네. 국가와 국가가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이 지역과 지역이 경쟁하는 시대로 가고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물류항이 되느냐를 놓고서 네. 대한민국과 중국이 지금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중국, 일본, 한국이 경쟁하는 게 아니라 오사카와 부산항과 인천항과 싱가포르와 상해가 지금 경쟁을 합니다. 네. 그렇죠. 금융 허브가 되느냐 마느냐를 놓고서 우리가 네. 서울과 동경과 그다음에 홍콩과 이런 데 경쟁을 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 되면 그 지역의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네. 지금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강화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수도권은 과밀로 인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집값도 비싸고 그 다음에 교통도 막히고 이 오염도 더 심해지고 이 그렇죠. 경쟁력을 잃어. 이 지방은 낙후되는. 저개발, 미개발로 그냥 경쟁력을 가져본 적이 없는 이런 세상이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 전체가 균형감을 경쟁력을 상실하는 이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고 네. 어떻든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네. 또다시 이제 지역 균형 발전 정책도 필요하지만 분권을 통해서 그 지역이 스스로 자율권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래야지만 수도권에 있어서의 집값이라든가 이런 것을 낮출 수도 있으니까 출산하고도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아이 하나 더 넣는데 방을 하나 더, 요즘 애들이 다 방 따로따로 쓰잖아요. 그렇죠. 방 하나 더 가지려는데 돈이 5억도 들어가고 지금 3억, 5억, 10억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아이를 교육을 시키고 네. 그 프라이버시를 보장해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균형 발전하고 또 플러스 뭘 해줘야 되는가 하면 자치와 분권이라는 네. 것을 강조를 하면은 그 지역이 자율적인 경쟁을 하면서 그 속에서 물론 이제 중앙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살만한 도시가 되거든요. 네. 지금 대학만 해도 지금 개나리꽃 피는 순서대로 망할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밑에서부터. 네. 그럼 미국 같으면 오른쪽에는 아이비리가 있지, 동쪽에는 아이비리가 있지만 왼쪽에는 스탠포드도 있고 UCLA도 네. 있고 한데 이 시장님 그 계획대로 이 세종시 정도의 정말 창조적인 대학이나 이런 공주도 또 그러니까 교육도시라는데 여기서는 해주는 거예요. 교육도 좀 자율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창의적이고 대안적인 교육을 해봐라. 네. 문화도 서울서 공연하지 못하는 것을 네. 세종시에서 네. 공연을 좀 한번 해봐라. 네. 그 다음에 실험, 과학기술 분야의 실험도 네. 이쪽에서 저 서울서 못하게 하는 실험도 네. 세종시와 제주도에서는 좀 하게 해줘라. 그러면서 이쪽에서 말하자면 일종의 스타트업 밸리, 네. 어떤 그 혁신 그 기업들 밸리가 예. 생긴다든가 어떤 연구소가 들어와가지고 이쪽에 있는 지금 대학과 연계가 된다든가 네. 이런 것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러라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이야기 있잖아요. 왜 우리가 행정수도 아까 기업도시를 네. 이야기했는데 잘 안 되는 거. 기업만 가지고는 기업이 갑자기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옮길 수 있는 것은 먼저 옮겨놔야지 그 다음에 그것을 모태로 해서 다시 기업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그건 사실. 그러니까 정부가 먼저 정부가 가진 것을 옮겨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부의 행정기능을 갖다가 이쪽에 갖다 놓으면서 네. 그러면서 도시의 기반을 갖추고 네. 그러면서 그 주변에 이제 기업들이 들어오는 이제 기초를 닦아주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융합이 돼요. 네. 기업만 아무것도 없는데 기업만 돌으라고 한다고 그렇게 하면 인센티브를 정말로 완전히 확 풀어주든가. 그래서 여기에 행정적인 네. 기능을 정부가 옮길 수 있는 걸 먼저 옮기고 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게 기본이 돼서 기업들도 옮겨오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가다가 멈춘 겁니다. 그렇죠. 제가 제 결론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김병준이 꾸는 꿈은 세종시를 잘 살리겠다 이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전체가 이제 새로 어떤 한계에 봉착한 대한민국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뭐가 선도적 불씨를 지필 곳이 필요하고
그곳이 세종시여야 되는 것 아니냐.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이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와 네. 그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가 네. 그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그래서 특별자치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꿈을 우리가 이제 꿀 때가 됐다 이제. 네. 그래서 꿨고 그리고 그게 실현되기를 기다리는데 그게 실현이 안 되고 지금 또 어느 곳이나 똑같이 있는 거예요.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제주도도 특별자치도라고 해서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는 그 권한을 많이 이제 내려보냈어요. 중앙정부 권한을 네. 주고 그다음에 지사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많아졌는데 네. 세종시가 있을 때는 제가 그때는 없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세종시는 제주도가 받는 권한조차도 지금 못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름만 특별자치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이름만. 그런데 이 이름을 내가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이름 그냥 붙인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특별자치라는 이름 그냥 모양 좋게 그냥 모양 좋을 것 같으면 그게 뭐 간판 그런데 도움이 되고 뭐 하는데 도움이 돼요. 오히려 떼는 게 세종시라고 하는 게 더 도움이 되지. 그렇죠. 괜히 글자 몇 자 더 써가지고 좋을 게 뭐 있을까? 손만 아프지. 손만 아프죠. 특별자치시라고 한 데는 그 특별자치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뭔지 한번 생각해 봤냐 이거예요. 민주당 사람들이나 소위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았다는 사람들이. 자, 우리 김병준 위원장과 함께한 다시 뜨는 위대한 대한민국 설계 한번 세종시의 설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